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어, 최근에 구독하고 그리고 가입해주신 분도 많은데, 심플러 패밀리에, 또 저를 지지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진 내공을 끊임없이 아마 쏟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식 공부 학습, 그리고 나의 실전 매매 내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중요한 또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습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80개 넘는 저희 내공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왠지 매매가 잘 안 될 때, 뭔가 꼬일 때, 왜 자꾸 내가 자꾸 실수하는지에 대해서 그 누가 답을 낼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만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경우에는 그런 영상들을 좀 되돌아 한번 보세요. 3분봉 매매, 그리고 단기 단타, 혹은 뭐 거래량의 비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뭐 21선 매매도 있고, 61선 매매, 여러 가지 중기, 단기, 그리고 장기의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그 맥점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 실전 매매 팁이 고스란히 제 영상, 80개 이상의 영상에 다 있습니다. 항상 생각해 보세요. 대장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섭리가 있는데, 그냥 내려오는 대장주는 없습니다. 네, 쿠팡 그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음봉이 깊이가 깊은 거 맞아요. 길이가 깊은 거 맞는데 거래가 그렇게 터지지 않는 상황. 그러면 제가 5일선 근처가 되면 매도라고 했죠. 네, 그런데 분명히 거래가 터지면서 가격대의 어떤 레인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대장주의 어떤 정말 뭐 특징이지 않을까. 뭐 어떻게 보면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래서 어떠한 테마를 공략할 때 항상 1등주, 대장주를 놓치지 말자. 동방을 어떻게 공략했고, 또 3부분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종목도 있는데, 아마 다들 아실 종목이고, 그러면, 동방이 떨어졌죠. 그러면 5일선 가격대에서 한번 터치가 나와서 내려왔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딱 맞고 내려왔죠. 정확하게. 제가 방송에 언급드렸어요. 5일선 근접, 터치하게 되면 매도이다. 그러면 이 종목은 시가가 일단 마이너스로 내려갔지만 저가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8%가 내려왔죠. 분명히 한번 시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가 개파락 나왔지만 분봉을 보고 충분히 공략이 가능했던 종목입니다. 대장이니까 대장주를 놓치지 말자. 팔겠다는 그 가격대를 체크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체크해보고 가격대 이거 대충 얼마죠? 네, 그러면 11,000 대략 5일선 가격대가 네 11,000 뭐 이 정도 가격이라고 볼게요. 11,360원 정도 체크해 놓고, 분봉에 이제 장이 시작 전입니다. 장 시작 전에 체크를 하겠죠. 대충 그려 놓고 더블 클릭해서 이제 실전 매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장 시작 전에 체크를 해 놓는 거예요. 아침에 터치해 놓고, 네, 그러면 11,360원 오케이 체크를 해 놨죠. 자, 11,360원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네가 그냥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대장주의 관점에서 놓치지 않겠다 보면, 장중 이제 시작되었죠. 언제예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개파락이 일단 떨어져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전에 뭐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전에서. 네. 시작을 했다? 그러면 내려가는데 이전 전저점을 깨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전 전저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3분봉 몇 개죠? 개수를 보고 내려왔다. MAC 내려가죠. 예, 흐름이 쭉 내려갑니다. 거래 활성화 되는 상황을 보실 거고, 그러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다가 바닥을 찍고 첫 번째 양봉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선매수도 해도 되는데 그 전에 매수하기 전에 빨리 여기서 대략적인 선을 그어야 돼요. 예, 3분 안에 대략적으로 하고 눈으로 긋든지. 그래서 선을 긋고 이 선, 예, 하방의 지지에는 지지 라인 되겠죠. 이 선이 이탈되기 전까지는 일단 베팅을 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이평선 밀집 났잖아요. 3분봉에. 그러면 여기 끝에서 사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양봉이 보이고 음봉 누를 때 매수하든지, 혹은 그 다음에 3분봉의 황금선을 회복할 때 사든지. 맞죠? 분명히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봉이 보세요. 내려가죠.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선을 깬다. 내가 선을 그었으니까. 예, 지지 라인을 그었잖아요. 하방 지지할 수 있는 나만의 가상의 선을 그었다.
여기가 이탈되고 떨어진다. 그러면 매도예요. 칼손절.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를 했는데 우연찮게가 아니지. 어쨌든 흐름 자체가 좀 지워볼게요. 어지럽다. MACD가 꺾이죠. 자, 꺾이는 상황, 거래는 없는 게 아니라 약간 평이하게 나오고, 만약에 이전 전고점을 돌파할 때는 한 번 더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심을 갖고 일단 베팅이 가는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네, 매수합니다. 여기서 분할 매수. 뭐 200 사든지, 뭐 150 사든지 개인의 판단이겠죠.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공략 들어간다. 그런데 정말 땡큐하게 거래 터지고, 그거 터지죠. 터지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만들어 놓던 지금 선이 좀 지워졌거든요. 미리 그어놓은 거. 네. 11,360원. 여기까지는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들고 가는 거죠. 네, 돌파를 하든 지지를 어떻게 흐름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들고 가보자. 그리고 전고점 보이죠. 여기에서는 한 브레이킹이 나올 것 같다라고 일단은 들고 가는 겁니다. 네, 들고 가다가 봉이 보이죠. 그때 터치한 순간에 네, 매도하든지 아니면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든지 이렇게 좀 빨리 접근해야 돼요. 네, 그리고 거래 또 터졌죠. 터지는데 음봉이 나오고 꼬리가 달린 건 일단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일단 흐름 보고 여기서 익절을 한번 하든지,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봉을 보고 번쩍한다. 그러면 봉 한계가 지금 몇 프로예요? 9%죠. 9%고 여기에서 조금만 더 보면 몇 프로죠? 네, 이 중간막 분도 하더라도 12%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혹은 내가 생각했던 일봉에 만들었던 그 11,360원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분봉에서 그대로 체크해놨다고 보면 그 가격대가 오면 예, 미리 어떤 호가에 쌓아놓든지 아니면 분할로 이제 뭐 두 번 나누어서 잔량을 깔아놓든지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마디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만든 이 선을 지우지 않습니다. 예, 지우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는데 다시 터치하죠. 보세요. 네, 실전 매매 정확하게 했던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터치하죠. 근데 아직 안 사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매도하게 될 때 왜 매도하죠? 제가 드린 첫 번째 5일선 근접한 그 가격대 왔기 때문에 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기 단타니까 수익은 줄 때 챙기는 것이다. 두 자릿수 수익이 생기게 되면 그냥 매도입니다. 익절하는 거예요. 네, 그걸 보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내가 선을 그었던 그 하단 지지선 또 근접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양봉이 나올 때 또 베팅을 한다. 맞죠? 베팅을 하고 만약 떨어지면 뭐예요? 칼손절. 칼손절 떨어진 매도예요. 근데 안 떨어지죠. 올라가죠. 예,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비슷한 가격대가 오거나 혹은 뭐 5% 이상이게 되면 언제든지 팔겠다라고 매수를 했다고 하면 다시 여기서 또 매수를 하든지 개인의 판단입니다. 해서 손가락은 다시 여기 매수 아니에요. 매수하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 매수해요? 항상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올라갈 때는 매도의 손가락을 가져가고 네가 내려오면 사는 거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한다? 내 거 아니면 보낸다. 절대 매수하지 않는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려오면 사는 거고 올라갈 땐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올라갈 때는 손가락이 매도의 손가락을 가야 돼요. 매수의 손가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분봉 매매예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전 매매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심플러가. 네, 지금 제가 잘 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래전부터 1년이 아니고 9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3분봉 매매, 이 어떤 실전 매매 팁은 대한민국 저는 넘버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봉의 720 분봉선, 그리고 1봉의 721선, 그 다음에 3분봉 매매, MACD와 그 다음에 봉의 개수 카운팅을 같이 보거나 혹은 추세 라인을 긋고 추세 매매를 병행하게 되면 한 가지 무게가 아니라 제가 몇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봉의 개수, 그 다음에 추세 라인, 그 다음에 MACD, 맞죠? 그리고 거래량까지 같이 3박자, 4박자를 맞추어서 공략을 하다 보면 내가 매수할 가격대가 오면 매수하는 거라고요. 제발 올라갈 때 사지 말고. 예, 그래서 다시 매수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다음 어떻게 지켜봐야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파는 거예요.
이 선을 이탈하게 되면 바로 파는 거라고요. 자, 그럼 볼까요? 네. 올라가죠. 자, 올라갑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매도에 손가락 가야 되겠죠? 여기에서 팔든 좀 한 번 더 올라가서 팔든 개인의 판단. 그리고 MACD가 꺾이면 그대로 칼 매도, 칼 익절. 네. 올라갔죠. 보세요. 근처 갔잖아요. 바로 매도예요. 네, 바로 매도예요.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 최근에 제가 한두 달 이내에 한두 번 언급드렸던 종목이고요. 비대면 관련주도 엮인 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회사와의 뭔가 또 이슈도 부각되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도 무상증자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핵심이 크진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네, 매매의 기준. 나의 기준은 무엇이냐? 지금 매도는 아니에요. 매도의 포인트가 아니라 매수의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가느냐.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 차트를 열어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이전에 이제 장대 양봉도 보이고요. 네, 쉽죠? 계단식 상승으로 올라갔던 종목, 그리고 번쩍번쩍했던 거래량의 어떤 변화를 이제 확연하게 볼 수 있는 종목. 시원하게 올라가면 또 시원하게 내려온 종목, 뭐 세력 패턴주 개별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의 의도, 즉 포지셔닝을 어디로 잡느냐, 가격의 최저점을 어디로 잡고 이 사람들이 주가를 계속 여기서 내렸다가 올리고 내렸다가 올리고, 지지 라인이 어디냐, 네, 끌고 가는 위치가 어디냐. 제가 이제 최근에 에어부산을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한 번에 급등을 챙기는 것도 좋겠지만 종목을 한 개 선택을 해서 열어놓고 봤을 때 뭐 내가 사놓고 일주일 뒤에 안 간다, 뭐 한 달 뒤에 안 간다, 그렇다고 해서 냅다 팔아버리면 이때 샀겠죠. 이때 살아서 다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그 기준을 어디로 잡을 것이냐.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매수 가격대를 생각할 수 있는 이 주가 흐름의 저점을 항상 체크해 보세요. 여기가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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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맞죠? 그럼 그 라인을 줄을 그어 보세요. 네. 선을 긋자. 선을 그었을 때 추세도 그을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을 계속 그어 보세요. 그 가격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온다 보면 뭔가 여기는 주포 세력이 있다, 이 주가를 컨트롤링하는 차트 쟁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거래함 터졌죠. 여기 터지고, 그리고 장대하고 지켜 세우고, 이런 흐름이 언젠가는 한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721선 저 위에 만들어져 있거든요. 721선의 비밀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내가 매수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면, 기준이 없으면 그냥 여기 샀죠. 안 가네? 이거 던져야지. 내랑 안 맞아. 나는 그냥 하루 사가지고 5% 먹고 빠지고, 하루 사가지고 뭐 상한가 가면 땡큐고, 안 가면 그냥 파는 거지. 그렇게 하는 매매 어떤 종목들도 있겠지만, 포트폴리오에서 한두 가지 종목들은 저점이 올 때마다 공략을 해보자, 모아가 보자, 그런 종목을 찾고 도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배신 안 해요. 예. 볼까요? 또 흘러가죠. 근데 저점을 이탈시키지 않습니다. 네. 가격 이탈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될까요? 또 양봉이 나오네요. 맞죠? 그리고 우하향 추세를 또 돌파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MACD 적절하고, 그런데 아쉽게 거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어떤 매수의 기준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포지셔닝은 여기겠죠. 여기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고 가보자. 들고 가보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와요. 이상하게 뭔가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슈화되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도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MACD 활성화. 네.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간다. 그런데 또 뭐가 되겠죠? 한 번에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은 놓치지 않는다. 장대 양봉에 50%까지 내려오면, 근접해 오면 또 모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확대했어요. 예, 모아가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타고 가다가 다시 꺾일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세력이 눌러준다. 엉덩이를 쭉 빼고 한번 눌러줄 수도 있다. 그때 흐름이 뭐였죠? 최근에 유진 로봇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코스모 화학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잘 올라가는 신성 델타테크가 또 21선까지 근접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엉덩이 빼는 거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기준이 뭐죠? 나의 기준. 다시 재공략한 기준은 뭐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위치, 포지셔닝인 거고 여기의 위치는 한 번의 수익을 챙겨서 재공략할 때 장대 양봉의 50%까지 재공략의 포지셔닝으로 갔기 때문에 들고 갈 수가 있다. 예. 그러다 보면 다시 상한가가 나와요. 자, 다시 앞서 제목에 말씀드렸던 100만원, 뭐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세종텔레콤을 제가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네. 했다가 공유 들었다가 낙폭 과대로 계속 내려왔는데 중요한 거는 21선 이탈하지 않은 상황. 네. 그리고 추세가 이탈되지 않은 상황, 이전 전고점까지 이탈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탄탄하게 21선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네, 보였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3천만 원 투자금 미만을 하신 분이라고 하면 50만 원 정도는 그냥 놔둬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세종텔레콤을 이때부터 봤는데, 네, 이때부터 봤어요. 올라가서 봤는데, 만약에 이때 사서 뭐 수익을 냈든, 다시 내려올 때 적절한 시점을 보고, 아니면 여기에서 뭐 사서, 여기 사서, 어쨌든 그 타이밍이 어떠한 타이밍이 될 줄 모르겠지만, 한 번에 큰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재료가 살아있고, 따끈따끈한 재료가 살아있는 것들, 그리고 이번에 주도 섹터, 주도 관련주라고 생각되는 메타버스 포함이에요. 네. 자동차 섹터도 그러하고, 그리고 뭐 다른 제약 바이오 중에도 따끈한 그런 어떤 뭐 제가 잘 모르는 어떤 지금 상황이겠지만 그러한 종목을 공략을 했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100만 원을 넣어보세요. 50만 원이든. 네, 개인의 투자하고 다릅니다. 일단은 제가 100만 원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돈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 보면 흐름을 계속 캐치할 수 있어. 아, 네가 올라갔구나, 내려갔구나. 그런데 장대 양봉의 중심선은 약간 이탈했지만 여기에 추세를 올라간 추세죠. 네.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터치할 때 내가 돈을 들고 있으면 계속 봐지거든요. 네, 그놈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꺼졌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매수 가격대가 오면 베팅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확률적 근거. 즉 내가 게임에서 전쟁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확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올라갈래, 그냥 갈래, 지나갈래, 아니면 내려갈래 중에 확률 베팅이라고 보면 내가 100만 원 들고 있으면 이놈이 정말 어떻게 그 결과를 만들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어떤 그 트렌드, 네, 주가 흐름의 대한 트렌드예요. 그런 트렌드를 쉽게 포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다. 정말 심플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따라가다 보면 추가 베팅할 때 또 1000만 원 베팅하고 나누어서 500 살 수 있고 100만 원 그대로 두고 그러면 또 며칠 올라가야 되면 보세요. 올라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째 급등할 때 매도. 맞죠? 또 내려오면 일단은 흐름을 보고 다시 뭐 추가로 단기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끝까지 100만원, 샀던 100만원, 여기서 샀든 그 100만원은 절대 이 추세가 이탈적기, 우상향의 추세가 이탈 전까지는 팔지 않는다는 전략. 어떨까요? 실전 매매 관점에서, 그냥 영상으로 듣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고, 별로 어렵지 않다. 충분히 실전 매매 관점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또 힘들어 하지 않을까. 방향성의 문제인데 네가 위로 갈래 아래로 갈래라고 고민이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스탠스로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할까.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분들께서도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네가 위로 갈래, 아래로 내려갈래, 그리고 오른쪽으로 횡보 등락할래 관점에서 정확하게 30% 비중으로 저는 내다본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서, 정확한 시점에서 21선을 타워한 종목, 그리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어떤 시점이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을 공략을 했다.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 장대 양봉이 50% 랩에서 뭐 매수를 했거나 혹은 내려가서 첫 번째 5일선 회복할 때 공략을 했다. 모아가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번쩍할 때 익절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단 1, 2% 정도 수익이 난 상태이거나 내가 샀던 그 가격대까지 내려와서 좀 애매한 상황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을 내가 공략한 종목이 뭐 5개, 7개 그 이상은 제가 애매하다 했어요. 왜냐하면 적절한 대응이 힘드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급등한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종목 압축을 항상 하는 부분이고 내가 팔았든 내가 비중 축소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상한가 간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했던 대응에 대해서는 괜찮다. 어쩔 수 없다. 나의 복은 여기까지다라고 그냥 끊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가 5개든 7개든 공략했던 모든 종목에 대해서 집중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어떤 종목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러한 시점이 만들어지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잠깐만요. 네, 다시 열었어요. 이러한 시점이 주어지다 보면 이것도 왜 이래 잠깐. 네, 이러한 시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애매한 상황하게 이렇게 주어질 때는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종목들 중에서 상위 랭크를 올려요. 그 뭐 5개 중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시점이 오게 될 그런 날이 될 때 날짜를 기준해서 네가 내려갈래 올라가려는 그 변곡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러한 종목을 상위 랭크로 올리고 나서 집중으로 째려봅니다. 네, 그게 실전 네, 팁이에요. 째려본다. 째려보는데 네가 여기에서 좋은 호재 뉴스와 함께 올라가면 땡큐이고 그리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거래량 없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익절을 하는 게 맞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흐름이 나오죠. 추세를 이탈을 한다. 21선 이탈한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때는 비중을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냥 약 손절, 약 이절로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을 봤을 때 박자가 맞지 않죠? MACD가 지금 꺼져가는 상황이고 음의 기운이 더 좀 강하게 느껴질 때는 째려보고 있다가 상위 랭크를 올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네, 내려가면 바로 칼 손절, 칼 익절 혹은 칼같이 잘라야 돼요. 자른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어떠한 우리가 자세를 가져야 되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구나. 21선 터치하고 네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계좌가 2개 있으면 한 가지 계좌로 모아서 보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좀 올려서 집중으로 째려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많은 시간 동안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또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장대 양봉의 시초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는 상황이 나와서 한 번 더 번쩍할 때는 또 익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뭐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등이 나오면 박자가 맞지 않을 때 반등이 나오면 냅다 팔고 충분히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팔고 현금을 보유한다. 기다린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이 다시 한번 호재 뉴스와 갈 확률이 높다. 확신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여기서 모아가는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 진이 뮤직입니다. 네, 어떤 건지 아시겠죠? 네, 제가 종목을 한 5개, 6개 정도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중요하는지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방향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학습 영상의 컨텐츠입니다. 네, 이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기억하고 있는 종목인데, 나중에 뭐 다들 아시겠죠? 네, 금요일날 큰 수익을 줬던 종목. 내가 가추세를 그려놓고, 자 보자. 네, 가추세를 그려놓고 가능한 첫 번째 5일선 회복할 때 분할 매수로 가져가면 여기를 손절가 잡고 가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가게 될 때 분명히 방향성의 어떤 그 중요한 시점이 도래가 될 때는 이러한 종목도 상위 랭크로 올리고 나서 째려보는 거죠. 모니터링해서 박자가 맞지 않을 수가 있지만 박자가 맞다. 즉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다. MACD가 양의 기운으로 첫 번째 양봉이 나오거나 혹은 이전 5일선을 강하게 지지를 받거나 21선 터치가 나와서 양봉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정고점을 강하게 뚫어주는 상황이 나오면 강력 홀딩이 맞죠? 그러면 그러지 않을 경우 반대의 어떤 상황도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있든 없든 5일선 이탈한다. 21선을 크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면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칼, 손절, 칼, 익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이러한 종목의 시점이 도래할 즈음에는 항상 상위 랭크로 끌어올려서 째려본다. 그 다음에 종목은 항상 압축한다. 5개 혹은 7개 이내로. 그래야만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매매의 고수가 따로 없어요. 이 정도만 해도 중수 이상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나가 이평생의 어떤 기준, 그 다음에 거래량의 비밀을 잘 파악하고 있다. 플러스 기술적인 지표도 함께 고려해서 매매에 참고한다. 그리고 이러한 실전 매매 팁들, 심플한 것들, 함께 나의 어떤 무기를 또 챙겨가다 보면 이런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맞죠?